Recording is on. 일단 뭐 딱히 안 튕겼으면 좋겠고요. 어제처럼 또 첫 시간에 꼭 튕기더라고요, 한 번씩. 자, 일단 VS 코드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편집하는 위치는 파일의 폴더 열기로 지정하시는 거 아시죠? 파일 폴더 열기 명령으로 특정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더블 클릭이나 클릭만 하시면 문서 탭으로 선택하신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거를 수정하는 거죠. 자, 우선 어제 작성했던 것 중에 마지막 화면 중에서 일단은 슬라이드까지는 대략 자리가 잡혔고요. 컨텐츠도 대략 자리가 잡혀 있죠. 물론 여기에 아이콘 사이즈가 좀 크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거는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하단에 푸터. 자, 이 푸터를 잘 보시면 문제에서는 일렬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단 메뉴가 가로로 길고 카피라이트가 가로로 길다라는 건 플렉스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플렉스를 처리 안 하면 이게 하단 메뉴 항목의 개수에 따라서 밑으로 쭉 펼쳐지는 이 블록과 같은 배치가 웹사이트의 화면 요소들의 가장 기본적인 배치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길게 보이다 보면 높이가 많이 이렇게 넘쳐서 컨텐츠가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버플로우 히든 같은 거를 적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물론 여기 푸터에다가요. 지금 헤더, 슬라이드, 컨텐츠, 자 푸터. 네, 여기쯤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글자나 뭐 내용이 잘리는 거지 이렇게 가로로 올바른 배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높이 100픽셀을 초과하는 구성 요소, 화면 구성 요소들은 좀 감춰주거나 스타일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화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치는 이 상황이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죠.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뭐 그릇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릇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흘러 넘치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오버플로우 히든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감춰두긴 했으나 카피라이트가 가려졌으니까 이것들의 배치를 이렇게 옆으로 당겨줘야지 공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일반적인 배치나 흐름을 만드는 거에 이게 디스플레이 플렉스고요. 우리는 이거를 이 시험 문제나 업무에서 간편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플렉스가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렉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하면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넣어서 이렇게 요소들이 나란히 이렇게 배치될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로고나 메뉴도 좌우로 가로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하는 거. 자, 그러면 하단에 그 개인정보 취급 방침부터 메뉴 항목을 찾아가셔서 지금 이 리스트 아이템들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로로 배치하기 위해서 이것들의 부모가 되는 엑스트라라고 하는 클래스 요소에 dflex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속성이 있으니까 여기 뒤에다 한 칸만 떼고 쓰는 거죠. 여기다가 dflex가 걸려 있는 이 UL 태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플렉스의 컨테이너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고 자식이 되는 리스트 아이템들은 이거는 이제 플렉스의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플렉스를 지정하면 자식 요소들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바뀌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잘 바뀌었고요. 다만 이제 이 100픽셀 높이의 이 컨텐츠가 이렇게 위쪽으로 좀 몰려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중앙에 두는 게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이 두 가지 요소, 이 정보라는 클래스 그리고 로그라는 클래스의 부모가 되는 또 이 div 컨테이너에
뭘 적용하시면 될까요? 수직의 중앙 정렬을 잡아주는 얼라인 센터, 어제 만들어뒀던 거죠. 스타일의 공통 스타일 클래스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간이 이렇게 높은데 자식 요소들이 이렇게 작을 때 얼라인 센터를 적용하면 이것들이 어디로 이동해요? 부모 요소의 상자의 수직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내려와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이 좀 균등한 느낌이 들도록, 우리가 이제 가운데라는 의미가 그거였잖아요. 좌우나 상하의 공간이 일정한 거, 똑같은 거. 자, 어디다가 적용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부터 바로 아래에 있는 컨테이너의 끝에 얼라인 센터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셔야지 로고라는 div 상자고요. 인포라고 하는 div 상자가 좌우로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수직으로 중앙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수직, 중앙.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배치가 되는지 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난 분명히 얼라인 센터도 적용했고 근데 왜 안 내려가지? 이거는 부모 요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높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헤더라는 클래스의 높이가 이 상태고요. 헤더 안에 있는 컨테이너는 높이 값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00 픽셀까지만, 가로폭 1200 픽셀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가운데로 갈래야 갈 수가 없죠. 공간이 충분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별도의 여기 클래스나 아이디를 더 추가해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이 푸터라는 클래스를 잘 한 번 더 활용해서 푸터 아래에 있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자식 요소의 높이를 부모 푸터 클래스의 최대값 100%, 그러면 푸터가 100인데요. 이렇게 푸터가 100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 요소는 원래 이렇게 로고랑 인포를 정보 글자 있죠. 하단 메뉴랑 정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높이가 100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100%를 적용해 줌으로써 이 상자가 이 내접하는 안쪽에서 부모 높이 푸터랑 똑같아지는 100 픽셀을 완성해 주면은 그제서 이제 이 공간의 수직 중앙으로 컨텐츠가 이동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 높이를 이쪽으로 주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자식 요소의 높이가 또 부모 요소의 높이가 되는, 그러니까 높이 속성이 오토라고 했던 속성 있죠?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게 디폴트가 오토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안 하고 이것의 높이를 100이라고 잡아주면 알아서 푸터도 100이 되는 겁니다. 푸터도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일단 온 것 같고요. 뭐 글자의 크기 뭐 이런 건 조금 더 작성하고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눈에 띄는 좀 부족한 부분이 가운데 콘텐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대1대1의 비율이고요. 공간 비율. 이렇게 지금 공간이 잡혀 있는 거죠. 약간 1대1대1이라고 해도 이게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죠. 글자가 옆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고. 자, 우선 공지사항 갤러리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갤러리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탭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탭으로 구성, 이 부분이 탭으로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AC에서는 제목과 내용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지금 이거는 히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논 상태예요. 숨겨놨습니다. 공간 때문에 숨겨놨고, 우리는 언제든 공지사항 누를 때 공지사항 보이고 갤러리 누를 때 갤러리 보이게 하면,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눌렀을 때 하나의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컨텐츠를 스위치, 서로 맞바꿔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자, 아래쪽에 세부 지시사항을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공지사항의 타이틀 영역과 콘텐츠 영역을
구분해라. 그리고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적용했죠. 제가 임시로 만들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공지사항의 첫 번째 컨텐츠를 클릭할 경우 레이어 팝업 창이 나타나며, 그럼 레이어 팝업 창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나타난대요. 요거.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인가 있어야 되는데 별말은 없지만 이렇게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좌우의 공간 이렇게 대략 보면 균등하네. 수직의 공간 좀 넘어가긴 했지만 균등하네. 이건 뭐예요? 정중앙 아닌가요? 중앙이라 하지 않아도 이걸 보고 구도를 확인하라고. 정확하게 중앙으로 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이건 중앙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 첫 번째를 클릭할 경우에 이벤트를 감지하고 애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타나거나 사라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닫기 버튼을 둬서 클릭하면 역시나 사라지는, 닫히는 제공된 글자 이용하고 갤러리는 이미지 3개를 가로로 배치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탭 디자인 검색해보세요. 일단은 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또는 이런 걸 만드는 거 어떤 탭을 구성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니까요. 뭐 이런 탭도 있고요. 테두리 선이 있는 탭도 있고 색상으로 구별하는 탭도 있고요.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있죠. 뭔가 비어있고 채워진 느낌? 비어있고 채워진 느낌? 자, 오늘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 대개는 그런 것 같아요. 색상이라든지 테두리의 라인으로 많이 구별하는 것 같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런 게 탭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라고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네요. 다이어리처럼. 자, 대략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지라고 판단하시고 여기다가 옮겨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어디? 여기다. 예를 들어 일단은 제목과 내용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런 뭐 라인 같은 걸로 구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너무 이상한가? 반드시 공지사항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갤러리 볼 때 어떻게 보이고 아니면은 아까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대략 만들어 보자고요. 약간의 변형이 필요한데 어쨌건 만들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치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공지사항 보드. 보드. 자, 보드 타이틀 부분에다가 일단 선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타이틀.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게 막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고요. 높이가 200 안에서 그려져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타이틀 영역과 컨텐츠 영역을 구별을 하래요. 자, 예은 씨 어떻게 구별해야죠? 공지사항의 타이틀 영역과 컨텐츠 영역을 구별하라고 하면 뭘로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 구별하는 것과 뭔가 컬러나 아니면 뭐 테두리나 뭐 이런 걸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아까 탭 디자인 검색해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뭐 되게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배경과 그죠? 차이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여기는 일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보드가 되고 이게 보드의 타이틀이 되고 보드의 컨텐츠가 되고 이런 느낌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보드 타이틀부터 한번 찾아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드 타이틀은 컨텐츠 div 다음에다가 위치상 그러니까 HTML 작성 순서에 맞게 스타일의 위치도 비슷하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div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다가 뭐라고요? 안 써도 되지만 앞에다 이걸 쓰는 거는 어느 위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드 타이틀, 자, 백그라운드를 슬레이트 블루라고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슬레이트 블루라고 제가 한 거는 이걸 지금 본 거라고, 이거. 이 색상이 좀 슬레이트 블루 색상 같아서. 근데 요만큼을 구별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요만큼과 요만큼. 총합이 얼마여야 돼요? 200을 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높이는 한 50 정도 주고 내용 한 150 정도 줘서 토탈 200으로 맞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면 가끔은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측정해야 되잖아요. 사이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측정한 사이즈를 스타일로 결정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두 가지 클래스가 있죠. 이 보드라고 하는 영역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 두고요, 컨텐츠를 하나 두고 있는데 이것들의 토탈 총합이 200을 넘으면 안 됩니다. 와이어 프레임에 그렇게 설계도에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얼마씩 주실 것 같아요? 얼마 정도로 할 것 같아요? 뭐 얼마라고는 사실 상관이 없죠. 200만 넘지 않으면 되고 두 개의 높이 합이 20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딱 봐도 제목은 좀 적고 내용이 많은 공간을 차지해야 되니까 50에 150 괜찮을 것 같고, 아, 아니요, 나는 60에 140 할 건데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지에 첫 번째 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지시하지 않은, 네, 지시 안 했죠. 나누라고만 했지 이거 어떻게 나누라고 안 했죠. 와이어프레임 영역의 비율, 네, 이게 영역의 비율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너무 성의 없이 결정하면 안 돼요. 반반, 100, 안 맞잖아요. 너무 제목과 내용이 잘려 있거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적당한 비율을 결정해 주시고, 저는 일단 임의로 한 높이를 50 정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니, 50 좀 적나? 60? 뭐 55?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50. 자, 그러면 콘텐츠의 보드 콘텐츠는 보드 콘텐츠군요. S를 뺐네요. 이거는 일단 높이를 15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총합은 200이 되겠죠? 자, 구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하나 넣을게요. 색상이 들어가니까 더 눈에 잘 띄겠죠. 물론 이게 좀 귀찮은 일이긴 해요. 색상을 넣었다 뺐다. 잘 구별되나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요. 여기도 좀 타이트한 것 같고 여기도 색상이 들어가니까. 아, 물론 뭐 색상이 없이 한다면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있게 되면 이렇게 경계와 경계가 딱딱 붙어있게 돼요. 적당하게 패딩이라든지 여백을 좀 줘야 나가지. 그래서 우선은 저 색상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최대한 맞춰보자고요. 자,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이제 어떤 형태로요? 이런 백그라운드에 이런 형태로 뭔가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색상이 이렇게 통일감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적어도 이 부분은 뭔가 반대되는 색상이나 눈에 띄는 색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보드 타이틀 안에 A 있죠? A가 지금 두 개 있거든요. A 두 개에 백그라운드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 아주 쬐끔 들어있는, 이렇게 색상만 딱 넣어보시면 바로 이렇게. 근데 원래 탭이라는 게 아까 이렇게 뭔가 뒷배경하고 공간이 좀 있었잖아요.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널쩍하면서 이런 느낌, 그죠? 그럼 이게 자유롭게 편집이 돼야 되는데 A는 원래가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다 보니까 크기가 자유롭게 결정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바꿀 줄 알죠? 뭘로 바꾸죠?
이진 씨, 자, 속성을 바꾸고 싶어요. 인라인과 블록을 서로 바꿀 때 어떤 스타일 속성을 쓰죠? 여기다 뭘 더 추가해야 되죠? 뭐 블록이나, 네? 자신감 있게. 밥 안 먹고 왔어요? 배고프겠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에요. 이게 배치하는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블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아래로 한 줄에 하나씩, 가로로 하나씩. 근데 크기도 바꾸면서 한 줄에 여러 개를 배치하고 싶을 때 뭘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inline 블록을 씁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실 분들은 이게 있을 때 사이즈 정하는 거랑 이게 없을 때 사이즈 정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나란히는 있어도 크기가 결정이 안 되고요. 블록을 하시면 크기는 결정할 수 있는데 나란히 둘 수가 없어요. 이게 중간적인 성격이에요. 인라인과 블록의 중간. 일단 가로 공간은 1대 1대 1이니까 여기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대 1대 1의 비율. 전체가 1200이니까 3분의 1인 거잖아요. 1200의 3분의 1 얼마죠? 세용씨? 1200의 3분의 1 확실해요? 어떻게 수학을 잘 하시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400이고 여기는 최대 얼마예요? 높이 고정돼 있죠? 200.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찌됐건 400 안에 단추 2개니까 한 100이나 120까지는 가도 괜찮지 않을까. 사이즈 봐보세요. 120 요만큼. 나쁘지 않은데 좀 큰가? 네, 그럼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 그 정도. 높이는 어떻게 할까? 위에 아까 50이라고 했죠. 보드 타이트. 이거는 좀 높이를 작게 하고 싶어요. 딱 50 맞추면 뒤에 배경이 안 보이니까 40. 근데 이제 아래쪽에 붙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따가 여기 색상이 바뀔 때 이 부분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일체감이 생길까요? 안 생기니까 이게 붙어 있어야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높이 이 전체 공간 보드 타이트는 50이고 이 하나의 A는 높이가 40인데 아래로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렉스 처리하든지 아니면 뭐 해도 돼요? 위에다 마진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게. 머리 위에다 공간을 많이 두면 얘가 내려가는 것처럼. 근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뭐 하면 되죠? 마진 px00. 그 차이를 적용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밀리겠죠? 자, 왼쪽 부분에 너무 붙어있지 않나요? 아까 우리가 탭 디자인 검색할 때 좀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시지 않았나요? 아까 몇 번째로 클릭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다. 바로 나왔네. 이거 있잖아요. 여기 옆에 떨어져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벽에 안 붙어 있잖아요. 왼쪽도 조금 떨어뜨리면 되겠죠. 자, 첫 번째 A한테 이쪽에 공간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에서 이렇게 밀려나면서 두 번째 A도 그만큼 밀려져 있겠죠. 나란히 있잖아요. 인라인처럼 나란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A만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A에 펜스 차일드 1번 마진 마진 10픽셀. 자, 떨어졌나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문제로 푸는 건 두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라는 거는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기는 당장은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살짝 떨어졌다라는 거 확인이 되셨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곳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제어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인라인을 적용하면
무조건 생기는 여백이에요. 저기는 사실 4픽셀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한 건 아닙니다. 알아서 브라우저가 대충 넣은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손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쪽을 좀 바꿔볼게요. 아래쪽. 이제 노란색이니까 너무 좀 티가 나잖아요. 똑같은 색상으로 노란색 부분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FE. 자, 보드 컨텐츠 클래스의 색상을 변경해 주세요. 이게 완전 흰색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자, 그러면 마치 이렇게 일체감이 있죠. 이렇게 컨텐츠가 있듯이 뭔가 조금 더 적용하고 싶어요. 여기 색상을 보면 조금 더 어둡거든요. 그럼 저희는 FEFE의 이 컬러 피커에서 마우스 올리고 창이 나타나면 약간 더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EF 정도, 약간 회색 느낌이 좀 들어가는, 이렇게. 너무 어두운데 너무 튀죠. 그러니까 아까 FEFE에서 조금 더 어둡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튀는 것 같아요. 조금만. F7, F6, F6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좀, 이건 그래도 흰색이 좀 그래도 가까워서 좀 덜 튀는 것 같긴 합니다. 보이긴 하시죠? 자, 일단은 색상을 거의 흰색에서 회색이 아주 적게 섞인, 언뜻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좀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좀 더 연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의 탭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약간의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이 글자들을 좀 정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A에 가서 텍스트, align, center. A가 가운데로 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로의 가운데 딱 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로의 가운데. 자, 세로의 가운데는 높이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라인 하이트 값을 높이랑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높이와 라인 하이트, 행의 높이가 같아질 경우는 그 상자 공간의 수직 중앙에 있게 됩니다. 상자가 높이하고 행의 간격이 같을 경우는 상자 중앙에 이렇게 글자가 배치가 돼요. 상자의 수직 중앙. 자, 세로 고침에서 또 확인합니다. 이거 시험에서는 라이브 서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직접 브라우저 상의 위치를 확인하고 실행하시면 돼요. 라이브 서버면 어떻게 시작해요? 로컬호스트 5500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라이브 서버예요. 네, 우리는 시험에서는 라이브 서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설치도 못해요. 네, 직접 가서 저장한 곳에 가서 더블 클릭하시고 실행하시면 된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약간의 공간이 좀 떨어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이 회색 공간은 어디입니까? 보드의 컨텐츠니까 약간의 여백을 공통으로 줄게요. 자, 여기서 패딩 10픽셀 대신 패딩 때문에 상자가 커질 수가 있으니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자가 커진 느낌이 든다면 이거 삽입하시고요. 따로 없다면 그냥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밀리면서 이게 딱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밀면 안 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보더 박스를 넣어주는 게 좋고, 넣어준다 하더라도 1대1대1 이 전체 비율 안에서 이 안에서만 커져야 되는 거야. 이 비율 안에서. 실제로는 이게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 다분하고, 일단은 좀 밀려있지만 얘네들이 커져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아직 플렉스만 줬지 우리가 뭐 여기에 오버플로우 히든 같은 거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실제로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동으로,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400, 400, 400으로 3등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는 한 600 주고 여기 한 300 주고 300 주고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라고. 이게 오토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는 아니, 나는 무조건 400이야,
더 이상 나는 늘어나지 않게 할 거야. 딱 400에 맞춰줘.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때는 이제 내용이 그 쇼컷 바로가기 쪽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컨텐츠가 넘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400, 400, 400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좀 틀리게 제가 상자를 그려도 공간감이 일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되죠? 어때요? 아까하고 좀 달라 보이죠? 아까는 좀 뭔가 밀려 있는 느낌이고 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공간을 정해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공지사항을 누른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고, 눈에 띄면 더 좋은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눈에 띄는 것 같고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이 제목 부분, 내가 지금 공지사항 보고 있다. 글자를 좀 다르게 하는 거 괜찮아요? 글자? 뭐 예를 들어 글자의 두께, 크기, 글자의 뭐 밑줄, 뭐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되게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특별하게 뭔가를 더 적용해야 되니까 이 A 중에서 이 글자 자체에다가 이렇게 좀 크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NC 차일드 아래쪽에다가 A에 뭔가 액티브나 뭐 셀렉티드나 뭐 체크드나 뭐 하여간 온 눌러져 있거나 뭐 이런 거. 자, 폰트 웨이트를 좀 더 두껍게 주겠습니다. 볼드. 글자의 색상도 바꿀까요? 슬레이트 블루랑 똑같이 깔맞춤. 텍스트 데코레이션의 언더라인, 뭐 등등등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적용해야 돼요. 이것만 썼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직접 적용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A 중에 클래스 액티브라고 써주셔야지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요. 이런 느낌으로 밑줄은 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체크된 그림이 있거나 뭐 아니면 재미나게 뭔가 이렇게 관역처럼 표시해서 뭐가 이렇게 꼽혀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느낌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괜찮을 거. 자, 밑줄만 빼면 될 것 같아요. 밑줄만 빼면 되지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하게 이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first letter라는 가상 요소를 이용해서 첫 번째 글자만 좀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뭐하게? 뭔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first letter 첫 번째 글자. 그러면 이제 액티브가 있는 거 안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했더니 한 가지 단점이 생기네요. 글자가 커지니까 이 공간이 약간 알아서 떨어지면서 빈틈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거의 절반, 공간의 절반의 절반. 약간 커진 느낌인데 확실하게 첫 글자가 좀 뭔가 더 있죠. 공지사항. 우리는 공지사항인데 공지사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좀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자, 내용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내용들은 뭔가 이렇게 목록 기호 같은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용들은 일단은 보드 컨텐츠 안에 노티스라는 것의 항목들, 이 노티스라는 항목들에 대해서 스타일이 부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노티스의 항목들, li들이죠. 이 li들 앞에다가 before에다가 콘텐츠를 하나 넣어서, 콘텐츠는 뭘로 올 수 있을까요? 그냥 티귿 한자 중간 점 이렇게 넣어보세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나란히 배치할 수 있게. 그럼 뭔가 점이 하나 나옵니다. 대신 이제 뒤에 글자가 바로 이어지니까 마진 값을 적용해서 한 10픽셀 정도 떼는 걸로 할게요. 오른쪽 점 기호 모양을 만들어서 오른쪽을 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결과 한번 또 볼까요? 새로 고침 10픽셀은 너무 떨어진 건가요? 5 정도 하는 게 괜찮아 보이네요. 5. 물론 이 기호는 이제 우리가 좀 외우고 있을 수 있다면 미드 도트 유니코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미드 도트의 뭐 유니코드 값을 솔직히 시험 볼 때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티귿의 한자로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중간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도 만들 수 있죠. 다른 형태로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단순히 스퀘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해보세요. 기호를 없애고요. 상자의 크기와 높이, 배경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항목 앞에 조그만 3픽셀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만드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개인데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채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기호, 글자.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의 포지셔닝 같은 거에서 정확하게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마진을 많이 줘서 위로 올린다든지. 아래쪽 마진 뭐죠? 10px 마진을 잘 조정해도 됩니다. 10은 너무 올라갔네요. 5 네.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이러면 항목이 잘 구별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아이템들은 사실은 이제 좀 공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물론 마진을 주면 되긴 하는데 마진을 주면 모두가 들어가잖아요. 모두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마진 아래쪽으로만 10픽셀 떼주세요. 10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넘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괜찮은데? 5 정도 줄까요? 10이 적당하긴 하네요.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 저 목록에 제공된 텍스트가 4줄이 아니라 5줄, 6줄, 10줄일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5로 하세요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4줄 정도에는 10픽셀 괜찮네. 시험장 갔더니 5줄이던데요. 그럼 알아서 줄여야지. 뭐 그것까지 제가 이렇게 하세요 뭐 할 수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이 항목의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화면은 일단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그죠?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게 이제 가장자리에 이미지상 글자가 여기에 붙어 있다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사이에 공백을 좀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랄까 각자 좀 판단해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걸 뭔가 정확하게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선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가 지금 바로 어깨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거 좀 떨어뜨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드 전체에서 오른쪽에다가 뭔가 약간의 공간을 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해주셔도 돼요? 이게 플렉스면 케이블 주면 되잖아요. 케이블 한번 적용해 볼까요? 보드에. 아, 우리가 케이블 어제 만들었나? 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맞다면. 이제 그거는 케이블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공통 스타일. 우리 여기 루트가 있고 아래에 공통 스타일. 갭이 있나요? 갭 없네요. 갭 1, 갭 2. 처음에서 한 2개 정도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솔직히 좀 뭐 필요할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저는 여기 보드 플렉스 있죠? 여기에 갭 1을 적용하겠습니다. 갭 1. 그 사이가 여기 사이가 이제 간격이 아까랑 다르게 생길 거예요. 좀 더 떨어져 보이고 균형 잡혀 있잖아요. 여백이 들어가니까. 여백이 없으면 답답하다고요. 특히 여기 봐보세요. 배경색 썼더니 여기 어때요? 답답하지 않나요? 여기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색상이 없는 곳은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은데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 경계가 이렇게 붙어 있네. 그러니까 여백이 없으면 이렇게 답답해진다고요. 여백을 추가를 할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코드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디자인의 원리에 있어서는 여백이 적당히 갖춰져야 돼요. 여백이 없다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채점할 때 채점위원들이 점수를 이 친구는 다 기술적으로는 잘하는데 디자인은 별론데 이거 디자인 시험인데 디자인의 요소나 디자인의 원리나 율동, 균형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디자인 시험이라고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디자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잘하는 건 괜찮은데 어쨌건 디자인 감각이 없다면 합격은 하더라도 높은 점수는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9분인데요. 여러분들 10분 정도 쉬셨다가 나머지 부분 마무리를 좀 더 하고 이제 코리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뭐 아니면 안 된 거라도 따로 없나요?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이야기